자, 오늘은 입체 부피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 원통 껍질에 의한 부피라는 걸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떤 입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XY 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예,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고 어떤 입체가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에 의해서 예,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x축 위로 있어요. 예, x의 값이 a부터 b까지 움직인다고 하고 그때 이렇게 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있는 이런 도형, 이런 영역, 이런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어요. 자, 그러면 회전된 모양이 이 위에가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쪽에 이렇게 모양이 하나 생길 거고 위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렇죠? 아래쪽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회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깥쪽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입체가 생겼죠. 그럼 위에 있는 곡선도 이렇게 회전이 되니까 그 곡선 모양으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입체의 부피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입체의 부피를 그냥 못 구하니까 역시 A부터 B까지를 n개로 나눕니다. 해서 이렇게 n개로 나누어서 이쪽 부분이 여기가 i번째 구간이라고 합시다. 이 선 두 개로 막은 부분이 각 부분마다 어떻게 회전시킬 거냐? 사각형을 회전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회전시키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곡선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렇게 i번째 구간을 이렇게 잘라냈지요. 그렇죠? 그때 이 구간에서 어떤 한 점을 선택해서 그 점에서의 함수 값을 이렇게 높이로 갖고 이 구간의 길이를 밑변의 길이로 갖는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해서 원래 이 영역을 회전시켜야 되는데 근사값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회전시킬 거예요. 그러면 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원기둥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원기둥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해서 이렇게 원기둥과 원기둥 사이에 있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때 이것의 부피를 가지고 원래 도형을 회전시킨 영역의 부피, 그 입체의 부피를 대신하려고 해요. 그러면 근사값이 생기지요. 그렇죠? 그런데 근사값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제 n개 구간으로 나눠서 n개마다 이렇게 원기둥 두 개로 만든 입체의 부피를 다 더해서 근사값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줘요. 자, 그렇다면 이 영역이 점점 작아지면 사각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작아지면서 선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선 하나까지 오게 되면 그러면 원래 주어진 곡선을 가지고 만들었던 도형이나 사각형을 가지고 얘기한 그 사각형 영역이나 차이가 없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기둥 두 개로 둘러싸인 그런 입체를 원통 껍질이라고 해요. 이렇게 크게 그렸을 때는 원기둥 두 개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구간의 길이가 작아지면 n이 무한대로 가서 점점 구간의 길이가 작아지면 그 바깥쪽에 있는 그 부분이 결국은 어떤 원기둥의 원통의 껍질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원통 껍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값을 이제 이 부피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근데 부피는 바깥쪽에 있는 원 기둥의 부피는 아래쪽의 원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갖다 곱하면 돼요. 예. 그런데 여기서 i번째 구간에서 선택한 여러분들이 함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점을 x, i, 스타라고 했다면 거기서 함수 값이 높이가 되는 사각형이니까 당연히 fxi 스타라는 게 높이가 될 거예요. 이 원기둥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 바깥쪽에 있는 것은 바깥쪽 원기둥. 예. 그 바깥쪽에 있는 그 원기둥을 만드는 원. 예. 그 넓이를 계산하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하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간이 i번째 구간이니까 왼쪽은 x, i-1이고, 예, 오른쪽은 xi겠지요. xi-1부터 xi까지 가야 i번째 구간이 형성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 원기둥은 그림상에서 지금 y축, y축이 중심입니다. 그럼 x의 값이 0인 곳이에요. 해서 이 원의 반지름은 0부터 xi까지니까 xi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파이 곱하기 xi의 제곱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예, 그게 원의 넓이가 됩니다. 거기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니까 원기둥의 부피는 그러면 fxi 스타를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파이 xi의 제곱 곱하기 fxi의 스타. 그렇죠? 안쪽에 있는 것도 반지름이 xi-1로 바뀐 거 말고는 없어요. 똑같죠?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그 원기둥의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xi-1의 제곱. 거기다가 높이 fxi 스타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바깥쪽 원기둥 부피에서 안쪽 원기둥 부피를 빼주면 되니까 결국은 fxi 스타 높이가 같으니까 그건 묶어내고 그렇죠? 예, 파이 역시 똑같은 상수니까 묶어내고 그러면 계산되는 것은 xi 제곱에서 xi-1의 제곱을 빼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xi 플러스 xi-1 하고 xi 마이너스 xi-1을 곱한 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원통 껍질, 그것의 부피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그걸 다 더하고 시그마 그리고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자, 그런데 xi 제곱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인수분해되면서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이 있었어요. 그럼 구간의 길이죠. 그게 del xi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값에 리미트가 있습니다. 시그마가 있죠. 그리고 del xi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값은 적분으로 바뀌죠. 그렇죠.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 하고 바뀌죠. 그렇죠. 그 다음 남는 것은 파이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주어진 함수 fxi 스타라는 것은 fx로 바뀌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남는 것, 남는 게 xi-1 플러스 xi가 있었죠. 그럼 둘 다 x로 바뀌어야 되니까 x 플러스 x 해서 2x가 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의 공식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2파이 x fx dx 이게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위에 있는 그림은 어떤 곡선 fx하고 아래쪽 경계는 x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x축 말고 이렇게 두 곡선을 가지고 fx와 아래쪽에 gx 이렇게 해서 두 곡선으로 가둔 영역 이것을 회전시켰다 그러면 마찬가지 x축부터 해서 fx로 둘러싸인 영역 이걸 회전시킬 때 입체 부피에서 x축에서 아래쪽에 있는 gx 요만큼 이렇게 칠해지는 만큼 요만큼을 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부피 그걸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은 공식에 fx가 들어갔고 위의 함수 또 한 번은 gx가 들어간 건데 빼줄 거니까 결국 fx하고 gx로 둘러싸인 영역을 회전시켰다면 공식이 fx 대신에
fx 마이너스 gx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공식에 보면 여기 x라는 값이 있어요. 그렇죠? 이 x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림이 금방 그릴 때 회전시키기 전에 y축 오른쪽에다 놓고 회전을 시켰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림을 이렇게 y축을 이렇게 두고 그림을 y축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을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y축 왼쪽에 있는 걸 이렇게 회전시켰다고 하면 당연히 안쪽은 y축에 가까운 이쪽입니다. 여기가 xi가 되지요. 바깥쪽은 y축에서 먼 이쪽이 되지요. 여기가 xi-1이지요. 그러니까 바깥쪽 원기둥의 부피가 예, xi-1을 제곱한 게 되죠. 안쪽은 xi를 제곱한 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하고 비교하면 xi 제곱과 xi-1의 제곱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부호가 바뀌겠죠? 예, 해서 x라는 값은 마이너스 x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x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x일 때도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결국은 그 영역 안에 있는 점 x에서 그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공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하면 되냐? 부피는 원통 껍질을 가지고 부피를 계산할 때 2파이 무조건 곱해주고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그 다음 x나 마이너스 x가 되는 값은 결국 회전축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전축까지의 거리 곱하기 fx-gx는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원통 껍질에 의한 부피라는 것은 2파이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 곱하기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를 적분한다. 예, 도형 안에서, 영역 안에서, 내가 회전시킬 영역 안에서 그 변수가 움직임 범위를 가지고 적분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회전축이 y축이거나 y축하고 나란한 직선이거나 이렇게 되면 독립변수는 x입니다. 근데 반대로 회전축이 x축이거나 아니면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거나 이렇게 되면 바뀌어요. 독립변수가 y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지요? 가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를 볼까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하고 y는 0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냐라는 게 독립변수를 결정합니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건 회전되어서 만들어지는 입체를 다 그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을 회전시킬 거냐라는 것만 그려주면 됩니다. y는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3차 곡선이지요. 최고차항 x의 3승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함수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x제곱 묶어내면, 묶어내면 x제곱에 2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값이 0 되는 곳은 x가 0일 때와 2일 때지요. 그럼 0일 때 여기 있고 2일 때 여기라고 할까요? 예.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였으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함수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져요. 그럼 곡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내려갈 거고. 자, 그 다음 0 되는 곳이 0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그냥 여기서 닫자마자 그냥 이렇게 올라가 주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y는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y는 0 하는 것은 x축이죠. x축 여기입니다.
그걸로 둘러싸인 영역이다 그랬으니까 내가 회전시킬 도형은 이만큼이죠. 빗금친 부분.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영역 안에서 예,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고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거니까 독립변수는 당연히 x가 됩니다. 그러면 x가 이 영역 안에서 어디서 움직였나 체크하면 돼요. 0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이게 바로 적분 범위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영역 안에다가 x가 변수니까 y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독립변수 x가 움직일 거니까 이 선 그은 곳을 x의 값이다. 이렇게 주면 x가 0부터 2까지 움직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주고 회전축이 y축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x부터 회전축 y까지의 거리니까 이만큼 거리를 재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y축은 x가 0인 곳이지요. 그리고 여기 직선 그은 것은 x가 x인 곳이지요. 0부터 x까지의 거리니까 오른쪽에 있는 x가 0보다 커요. 그렇죠? x-0 해서 그 거리는 x가 되지요. 그렇죠? 예.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x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곱해주고 거기다 2파이 곱하고 적분하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만들어졌습니다. 적분 범위는 이 영역 안에서 x가 0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2파이는 그냥 곱해준 값이고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x였고 그렇죠? 큰 함수는 위에 있는 3차 곡선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이고 작은 함수는 아래쪽에 있는 x축이니까 y의 값이 0이고 그렇죠? 예, 다음부터 0은 표시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할 함수는 2파이 상수니까 나가고 x가 곱해지면 2x의 3승 뒤에 거 마이너스 x의 4승 다 됐죠? 적분하면 됩니다. x의 3승은 적분하면 4분의 x의 4승이니까 거기다 2 곱하면 2분의 x의 4승 x의 4승을 적분하면 5분의 x의 5승 그렇죠? 앞에 상수 2파이는 곱해져 있었고 그것을 0부터 2까지 계산하면 0이면 x의 4승도 x의 5승도 0이지요. 2일 때만 계산하면 되지요. 해서 2일 때 계산하면 4승에 대입하면 2의 4승 16인데 2로 나눴으니까 8. 그렇죠? 5승에 대입하면 2의 5승은 32. 5로 나눈 값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2. 그렇죠? 해서 8에서 5분의 32를 빼주면 통분해서 8은 5분의 40. 거기서 32를 뺐으니까 5분의 8. 앞에 2파이가 곱해져 있지요. 해서 답은 5분의 16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두 번째 예제 보세요. 예, 원통 껍질의 방법을 이용해서 예, 앞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0에서 1까지 y는 루트 x라는 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그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랬어요. 회전축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으니까 독립변수는 y입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회전시킨 영역만 그리면 돼요. 이렇게 x축, y축 그려주고 예, y는 루트 x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여기 1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얘는 y는 루트 x니까 x가 1이면 당연히 y도 1이죠. 그렇죠? 그럼 이만큼 여기도 1이죠. 그렇죠? y는 루트 x 아래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고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영역 여기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회전축이 이번에는 x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회전되니까 독립변수는 y입니다. 그럼 독립변수가 y니까 움직이는 y를 이 그림 안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표시합니다. 여기가 y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이제 아까처럼 계산을 합니다. 회전축은 x축이에요. 그럼 여기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이지요. 그렇죠? 예, 독립변수 y니까 위에 있는 값 y에서
x축 y의 값이 0인 곳이 x축이지요. 그러니까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y지요. 그렇죠? 예. 해서 2파이하고 y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그렇다면 큰 함수 하는 것은 이제 x가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의 오른쪽 경계가 되는 이 직선이지요. 그렇죠? 예, 이 직선의 식은 x는 1이지요. 그렇죠? 예, x는 1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큰 함수고 작은 함수는 그럼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경계 여기 예, y는 루트 x로 표현된 이 곡선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y는 루트 x라고 표현됐으니까 지금은 x가 함수예요. 그러니까 x가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x는 y의 제곱이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작은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큰 함수 1이고 작은 함수 y제곱이고 다 됐죠? 예, 거기다가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y고 그래서 곱하고 거기다 2파이 곱하고 적분. 근데 y가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dy, y로 적분해 주면 됩니다. 갈까요? 2파이 상수니까 나가고 y 1하고 곱하면 y지요. y의 제곱하고 곱하면 y의 3승이지요. 이제 적분합니다. y를 적분하면 2분의 y제곱, y 3승을 적분하면 4분의 y의 4승. 0부터 1까지 계산하고 2파이 곱하고 그렇죠? 0이면 y제곱도 y4승도 다 0이지요. 떨어져 나갔죠? 1 대입하면 y제곱도 y4승도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렇죠? 그 값은 4분의 1인데 거기 2파이가 곱해졌으니까 전체는 2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제를 봅시다. y는 x 마이너스 x제곱하고 y는 0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이번에는 예, x축도 y축도 아닙니다. 직선 x는 2를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때 생기는 입체 부피를 구해라. x는 2라는 직선은 y축하고 나란하지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 독립변수는 x입니다. 그림을 볼까요? 회전시키는 영역이 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x축이고 예, 여기가 y축이고 여기 원점입니다. y는 x 마이너스 x제곱 2차식이니까 포물선이지요. 최고차항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예, 아래쪽에서 봤을 때 오목하지요. 그렇죠? 인수분해하면 x로 묶어내서 1 마이너스 x 이렇게 분해가 되니까 0이 되려면 x가 0이거나 1이거나 그렇죠? 자, 그럼 이만큼을 1이라고 할까요? 아래쪽에서 오목해야 되니까 0하고 1을 지나가면서 포물선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y는 x-x제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y는 0 하는 것은 예, x축이에요. 그럼 아래쪽은 x축으로 둘러싸인 거지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로 둘러싸인 영역은 여기 빗금친 부분, 여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회전축이 바뀌었어요. x는 2라는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습니다. 여기가 1이니까 2는 1보단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요. 이만큼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가 x는 2입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회전시키는 이 영역에 y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하나 긋고 독립변수 여기 위치를 x라고 설정을 하고 회전축까지 거리를 잽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직선은 x가 2인 곳이지요. 그렇죠? 왼쪽은 x가 x인 곳이지요. 그럼 2에서 x를 빼주면 거리가 되지요. 그래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2-x입니다. 그래서 2-x가 곱해져야 되고 2파이 그냥 곱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인데 큰 함수는 위에 있는 포물선의 식이죠. x-x제곱 거기서 작은 함수를 빼야 되는데 작은 함수는 0이지요. 그럼 빼나 마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이제 곱하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2파인 상수니까 나갔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x의 3승.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x의 제곱 2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2하고 x를 곱해서 2x 다 됐죠? 예, 이제 적분하면 됩니다. x의 3승을 적분하면 4분의 x의 4승 3x 제곱을 적분하면 x의 3승 2x를 적분하면 x제곱 그렇죠? 0부터 1까지 계산해 주면 0 대입하면 x의 4승도, x의 3승도, x의 제곱도 전부 0. 그럼 없어지죠? 0 대입한 건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죠? 1 대입하면 x의 4승도 1, x의 3승도 1, x제곱도 1. 그러니까 1 대입한 값은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렇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없어졌으니까 앞에 2파이하고 4분의 1이 곱해졌어요. 예, 부피는 2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해서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를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풀어라 하고 우리 예제 풀어봤듯이 그 푸는 방법이 제시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방법으로 푸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푸셔서 정답을 내도 풀이 과정 다 맞고 그래도 방법 자체를 다른 걸 썼기 때문에 그건 점수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